안녕하세요. BJ 가면사나이입니다. 제가 오늘 해드릴 이야기는 영안 가진 친구랑 있었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제가 저번에 이야기해드렸던 첫 번째 영안 친구랑 있었던 일은 그 친구가 귀신을 본다는 이야기를 저에게 해준 계기가 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렸어요. 그에 이어 오늘은 두 번째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할게요. 과거 고등학생 때의 저는 영안 친구에게 귀신 및 심령 형상에 대해서 들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귀신에 대한 호기심이 극에 달했었고 흉가나 폐가 같은 곳을 자주 다녔었죠. 때문에 항상 저는 그런 곳을 가려고 할 때면 저의 주도하에 같이 갈 친구들을 모았고 항상 그럴 때마다 영안 친구에게도 매일같이 야, 너도 같이 가자 라고 권했는데 이 친구 역시도 매일같이 야, 미친 소리 말고 그런데 싸돌아다니지 마 라고 했었어요. 실은 말고. 그 때문에 저는 주로 다른 친구들 5-6명이랑 자주 다니곤 했죠. 이러한 흉가 폐가 체험은 방학이 됐을 때도 멈추지 않았었고 오히려 다른 지역까지 넘나다니며 여행 겸 흉가 체험을 자주 하곤 했었죠. 하지만 바로 이날 문제가 된 사건의 날은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대전에서 저를 포함 학교 친구들인 남자 2명과 여자 2명 이렇게 총 4명이서 대전 교도소 옆에 위치해 있는 한 폐교를 갔을 때였는데 그 폐교는 TV에서도 많이 방영됐어서 그랬었던지 사람들의 흔적들이 많았었죠. 그리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저희들을 더 스산하게 느껴지게 했었어요. 이제는 입구가 완전히 봉쇄되어서 입구로는 못 들어가고 비밀 통로로 학교 안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운동장까지 들어가는 길만 해도 풀과 갈대들이 관리가 전혀 안 되어 허리 높이를 넘어가는 풀들을 헤쳐 들어가야 했었죠. 이러한 풀잎부터 스산한 길들을 지나면 사람들이 입구부터 붉은 분필로 써놓은 돌아가 라든지 귀신 없음 이라든지 개무서움 이라든지 사람들이 다녀간 흔적을 실제로 매우 많이 볼 수 있죠. 우리는 이날에 맛있는 음식들도 싸가고 무서운 이야기도 하고 저희끼리 하룻밤을 버티자고 했어요. 그리곤 폐교 안에 들어선 후 한 교실 앞에 서선 들어가려고 할 무렵 같이 온 남자친구가 분신사바를 해보자고 했죠. 저는 분신사바 같은 건 한 번도 안 해봤었기 때문에 재밌겠다 싶었고 일단 경험이 없던 나와 벌벌 떠는 여자인 친구 한 명을 제외하고 먼저 남은 둘이서 핸드폰 불빛에 의존한 채 분신사바를 시작했죠. 하지만 얼마 못 가 장난기가 발동해선 서로 키득거리며 아무런 성과 없이 끝냈어요. 그러던 중 분신사바를 하던 남자애가 야, 니네 여우창문이라고 아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그게 뭔디? 라고 다같이 물어봤었죠. 그러자 그 친구가 이거 강령술의 일종인데 손으로 이렇게 구멍 모양을 만들어서 이 사이로 보면 귀신이 보인대. 그거 구라 아니냐? 개무섭다. 야, 만약에 그 구멍으로 귀신이 눈이라도 들이밀면 어떡할래? 보이면 바로 풀면 돼. 이렇게 말하곤 이 친구는 여우창문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두리번 거리면서 다음 교실로 향했죠. 그렇게 대충 폐교는 다 둘러보고 한 반에 들어가서는 아까 폐교에 들어오기 전에 근처 길에서 사온 통닭과
미리 사온 라면을 부셔 먹었고 해 뜰 때까지 잠깐 우리도 모르게 살짝 졸았죠. 얼마나 지났을까? 5분? 10분? 갑자기 같이 있던 여자친구 중 하나가 야, 얘 아픈 것 같아. 열 존나 나 지금. 이라는 말에 왜? 누가? 하곤 봤더니 이 남자친구가 가래 끓는 소리를 내면서 식은땀을 막 흘리더군요. 얘가 지금 어디가 아픈가? 감기에 걸렸나? 싶어서 폐교를 바로 빠져나와 같은 동네에 사는 그 여자애와 급히 그 남자애를 택시를 태워서 보냈고 남은 여자친구와 나는 같은 집 쪽으로 택시를 타고 갔고 집 앞에서 서로 헤어졌죠. 그리고는 다음날 낮에 일어나자마자 남자인 친구한테 전화를 걸자 안 받길래 여자인 친구한테 전화를 걸어 물어봤더니 감기가 너무 심했는지 입원을 했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소리를 듣곤 그래, 이번의 꽃은 병문안이다 하고는 빈손으로 가기엔 뭐해서 병원 근처에 있는 작은 마트에 주스라도 사려고 고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워! 이러면서 누군가 저를 놀래키는 겁니다.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뒤를 돌아봤더니 학교 친구 한 놈이랑 그 뒤에 영양 가진 친구가 있었죠. 그래서 아우 씨 뭐여 개 놀랬네. 야 니네도 병문안 온 거냐? 라고 물어보는 찰나에 갑자기 영한 친구가 말을 자르곤 야 니 어디서 뭔 짓거리 하고 돌아다니냐? 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에? 어딜 갔다 오냐니? 야 솔직하게 말해. 니 지금 몸에서 나오는 기운이 바뀌었어. 니 지금 몸에서 나오는 기운 색깔이 검붉게 변했다고. 대체 뭔 짓거리 하고 돌아다니는 거냐 니네? 순간 소름이 끼쳤죠. 그리곤 어제 다녀온 폐교가 생각이 났고 영한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영한 친구가 미친놈들 내가 분명히 말했지. 그런데 가지 말라고. 니네 거기서 음식도 처먹고 내가 평소에도 그렇게 강령술을 하지 말라고 입이 닳도록 말했는데 결국 저지르냐?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야 나는 분신사바 안 했어. 근데 그거 둘째치고 음식은 왜? 라고 물었는데 원래 산 같은 곳에 가도 식사를 하기 전에 산신령님들이나 그 터의 수호신들께 밥을 좀 드리고 조금이나마 기도를 드린 다음에 먹어야 부정이 안 타는 거라고 해요. 즉 간단한 제사의식으로서 조금이라도 예를 갖추고 식사를 해야 탈이 안 나는 법인데 그런 잡귀들이 득실거리는 데서 강령술로 잡귀들의 화를 달궈 놓고 지들끼리 히히덕거리며 밥까지 처먹는데 참 해코지 안 하겠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산에서 그렇게 제사의식을 드리는 걸 고시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코지? 해코지라니? 보나마나 지금 입원한 새끼 여우 창문에서 씌인 거야. 내가 일단 올라가서 보고 올 테니까 니네 둘만 알고 있어라. 그리곤 얼마나 지났을까? 심각한 얼굴을 한 영한 친구가 터벅터벅 걸어왔어요. 야 어떻게 됐어? 진짜 뭔 일 났냐? 아이씨 그 새끼 온몸에서 음기가 느껴진다 야. 산의 놈이면은 양기가 가득해야 되는데 온몸에서 음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고 지금 병실 들어서자마자 음의 냄새가 풀풀 나다 못해 가득 찼더라. 한심한 새끼들아. 일단은 내가 아는 무당님이 계시는데 오늘은 거기에 다녀와야겠어. 입원한 친구 부모님한테는 웬만하면 비밀로 해라. 미친놈 소리 듣는다. 알겠지? 일단 알겠어. 그리곤
다음 날이 돼서야 아침 일찍 영한 친구에게서 저한테 연락이 왔죠. 야, 오늘 나랑 병문안 좀 같이 가자. 너 어떻게 됐어? 그 무당분께 다녀왔어? 그러니까 빨리 병원 앞으로 8시 반까지 와. 알겠어. 그리곤 저는 모자만 푹 눌러쓰고 택시를 탔고 병원 앞에 도착했죠. 그리곤 이어서 제가 도착하고 5분 정도가 지나 영한 친구가 도착했고 친구는 야, 들어가자 라고 했어요. 그리곤 입원한 친구가 있는 병실로 향하는 도중에 영한 친구가 야, 쟤네 부모님 좀 데리고 나가서 시간 좀 끌어줘라 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왜? 뭐 하려고? 시간 없으니까 하라는 대로 좀 해. 알겠어. 그런 후 저 혼자 온 것처럼 어머니께 인사를 드렸고 커피나 한잔 하시자고 말씀을 드린 후 건물 안에 있는 엔젤리너스 커피집으로 갔습니다. 그때 얼핏 보기에 입원한 친구는 잠에 푹 빠져있는 듯 보였어요. 그리곤 커피집에서 친구 아주머니와 방학 전에 있었던 학교 생활 이야기나 입원한 친구 이야기에 대해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렇게 한 30분이 채 안 됐을까? 영한 친구에게 문자가 한 통 왔어요. 이제 됐다 라고. 그 문자를 보곤 입원한 친구의 어머님이랑 대화를 정리하고 인사를 드린 후에 건물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밖으로 나오자 영한 친구가 기다렸다는 듯이 서 있더군요. 야,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어? 영한 친구가 말하길 어제 무당님께서 음기를 쫓고 잡기를 태워버리는 부적을 써주셨고 그걸 입원한 친구 몸 여기저기에 붙였다는 거예요. 병실 안에 있는 다른 환자분들의 눈을 피해서 붙이느라 고생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런지 그러한 부적들이 친구 몸에 닿자마자 음기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완전히 사그라질 때까지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리곤 영한 친구는 아마 내일쯤이면 툭툭 털고 일어날 거다. 자, 여기 이 부적들 좀 높은 곳에 가서 태워라 라고 하더군요. 처음으로 이렇게 대담하게 처리하는 친구가 멋있기도 하고 약간은 소름 돋기도 했었어요. 저에게 부적을 태우라고 한 이유는 앞서 1편에서도 말했듯 저는 잡기가 잘 꼬이는 기운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었죠. 그 때문에 이러한 부적을 태움으로써 부적과 같이 나쁜 기운을 태우라는 의미였다고 해요. 그 후로 입원한 친구는 신기하게도 정말 영한 친구 말 그대로 다음날 바로 태어났어요. 무튼 이때를 계기로 흉가와 폐가 이런 곳은 고등학생 이후에는 단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영한 가진 친구는 그런 곳에 다녀오면 알아차리기도 한답니다.